나이가 들면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심과 괴로움이 마음속을 떠다닙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노화와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 후반전에는 몸과 마음, 사회적 지위와 관계 등에서 인생의 큰 변화가 발생하게 되지요. 많은 분들이 중년을 넘어 노년이 가까워져 오면 노후를 걱정하거나 은퇴 후 삶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 걱정을 하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느끼는 우울감과 불안함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감정입니다. 노년에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오래 살려면 인생관을 바꿔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식들도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은퇴한 부모는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지게 됩니다. 자식들과 함께 살 때는 몰랐는데 자식이 떠나니 너무 허전하지요. 내가 아플 때 옆에서 챙겨줄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도 들고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혼자 쓸쓸한 말년을 맞는 것은 아닐까 서러운 마음도 듭니다. 자녀들이 결혼하고 혼자 남겨져도 노후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책임과 후회, 외로움, 공허함, 이러한 감정들이 소용돌이 치는 나이에 반드시 끊어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가지 않고 비참한 노년을 피하려면 인생에서 반드시 버려야 할 것, 자식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을 버리셔야 합니다. 아직도 자식에게 의존하려는 부모가 많습니다. 내가 너를 키웠으니 너는 내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하며 자식에게 말을 하면 자식은 효도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식만 보면서 살아온 부모일수록 자식에게 정신적으로 의지하기 쉽습니다. 안 그래야지 하면서 나도 모르게 자식에게 기대게 되지요. 하지만 자식에게 의존하면 할수록 노후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독립하지 못한 부모가 불행하면 자식은 나 때문에 부모님이 불행한 거라며 자책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애들 덕분에 행복해지려 하지 마세요. 불효자식을 만드는 것은 부모일지도 모릅니다. 자식의 인생을 볼모로 잡는 부모는 자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너희가 잘 사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그것으로 족하다 하면 자식이 불효자가 될 일도 없습니다. 자식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을 버리세요. 그러면 자식에게 서운함을 느낄 것도 없습니다. 자식들이 알아서 잘 사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게 되지요. 나는 스스로 행복할 수 있으니 친구의 그 잘난 자식 자랑에도 그러려니 하게 됩니다. 자랑할 것이 자식뿐인가 보다 하면 오히려 그 친구도 연민으로 바라보게 되지요.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해서 다 내 마음 같을 수는 없습니다. 나 자신도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내 자식이라고 해서 다 내 마음에 들까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모는 다 자식에게 헌신해야 하고 자식은 다 부모 말에 따르고 섬겨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자연스러운 것은 그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뿐입니다. 노후에 행복해지려면 부모에게 기대하지 말고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는 홀로서기가 필요합니다. 자식이 늙은 나를 봉양하길 기대하지 않고 나는 죽을 때까지 나를 책임질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과거로부터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외롭고 쓸쓸하고 우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대개 과거에 갇혀 수십 년 전에 자신에게 집착하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마주할 때 왜 내가 알던 것과 다른 건가 하며 우울해하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라며 후회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상처받았던 일이 있다면 그것을 잊지 못하고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다 때때로 꺼내어 보지요. 아팠던 과거를 떠올릴 때마다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지난 일들에 괜시리 마음만 더 울적해졌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노후의 삶에 대한 희열과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아무리 편해도 꿩은 세 장에 갇히기를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꿩은 10걸음을 가서야 먹이를 쪼고 100걸음을 옮겨야 간신히 물 한 모금을 마실 수 있지요. 하지만 꿩은 세 장 안에서 길러지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10걸음, 100걸음을 옮기더라도 세 장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귀찮고 힘든 일이지만 불편함과 고단함을 견뎌야 비로소 자유를 누릴 수 있기에 꿩은 묵묵히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입니다. 새장 속에 갇혀서 제공되는 먹이를 먹는 꿩은 그 환경이 아무리 풍족해도 자연의 품을 향해 날아오르기를 꿈꿉니다. 중년을 지나 노년에 이르러 당신이 살아온 그동안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비록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자유를 즐기며 미소 짓는 하루를 보냈는지, 아니면 먹을 것은 충분했지만 내 마음 하나 돌보지 못하고 괴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는지 말입니다. 노년에는 인생 2막의 시작입니다. 지나온 세월이 그토록 수동적이었고 후회된다면 인생 2막은 나를 위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 보세요. 과거라는 세 장에 갇혀 있지 마세요.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상처받았던 과거는 과거 속에 묻어두시고 흘려보내주세요. 지금 현재에 집중하고 충분히 행복해지셔야 합니다. 현재의 행복에 집중하지 못하고 과거의 불행함에 집착하는 자신을 이겨내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이 행복인가 불행인가를 비교하지는 마세요. 중요한 것은 무언가에 속박되어 갇혀 있지 말고 현재의 행복을 있는 그대로 누리는 것입니다. 섣부르게 판단하는 습관을 버리셔야 합니다. 50년 이상의 세월을 살았으니 이제는 세상 만사 알 만큼 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신이 무조건 옳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종종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들은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상대방이 무조건 틀렸다며 제멋대로 먼저 판단하고 결론까지 지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내가 지금껏 생각했던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의 유연함을 가질 수 있어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자세는 나 자신을 더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의문이 든다면 무작정 상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판단을 중지하고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두세요. 노년에 쉽사리 판단하지 않는 태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도에 능통한 사람은 만물과 하나임을 알기에 자신의 옳음을 고집하지 않고 그저 모든 사람에게 맡겨둘 뿐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할 뿐 그러한 까닭을 알지 못하는 것을 도라고 하지요. 즉 도에 능통한 사람은 자신의 판단을 고집하지 않고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옳음을 고집하지 않고 그저 모든 사람에게 맡겨두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당신은 기품 있고 존경받는 노인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삶을 맞이하는 마음의 준비이며 그 준비에는 기다림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어른 대접을 바라는 것보다 배울 점이 많은 어른이 되면 존경과 대접은 알아서 따라올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확실하게 판단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섣부른 판단을 멈추고 기다리는 일에 익숙해진다면 어떤 것이든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끝없는 욕망과 집착을 버리셔야 합니다.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1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사람에게 10만 원을 주면 100만 원, 1000만 원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없이 욕심을 내면 집착이 생기고 고통을 부르게 됩니다. 멈춰서 머물러 있으면 저절로 좋은 일이 생깁니다. 멈출 수 있을 때 멈추면 좋은 일은 모이게 마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쳐야 할 곳에 그치지 못하고 있다면 몸은 앉아 있어도 마음은 달리게 되고 금방 지치게 됩니다. 좋은 일은 멈춘 곳에 머물고 행복은 비워진 곳에 머문다는 말을 기억하세요. 만족할 줄 모르면 부끄러운 일이 생기고 그칠 줄 모르면 위험한 일이 생깁니다. 마음의 무게를 덜어내 보세요. 불필요한 생각으로 내면이 가득 차 있으면 결국 이유도 없이 시끄럽고 분주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딱딱하게 굳어 그 무엇과도 통하지 않는 불통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따라서 마음의 무게를 덜어내는 심재를 실천해야 합니다. 멍하니 창밖을 보거나 산책을 하면서 사색에 잠겨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마음의 여유를 선사하는 데 참 좋습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평안한 마음이 행복을 부를 것입니다. 욕심과 집착을 버리면 일상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지나친 말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 등 말과 관련된 다양한 속담이 있습니다. 이처럼 말은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을 함에 있어서 단 한 가지는 명심해야 합니다. 바로 넘치도록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나치면 거짓이 되고 거짓되면 믿지 못하게 되니 결국 화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지나치지 않게 말하려면 경청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한다면 지나치게 말하는 습관을 고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언행을 할 때 생각할 것은 오로지 내가 나와 잘 소통하고 있는지, 내가 남과 잘 소통하고 있는지, 그리고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노년에는 과도한 책임과 부담을 덜어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경쟁하고 분투하느라 힘든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마음을 조금 비워두세요. 마음속에 떠다니는 괴로움을 비우고 홀가분해지시길 바랍니다. 운명에 굴복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일식과 월식이 생기고 비바람이 일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세상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이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이것처럼 나이 드는 것도 자연의 순리이고 이치입니다. 그러니 늙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 들고 늙어서 못한다고 겁먹지 마세요. 노년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은 행복하고 싶은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지요. 지금의 삶을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사는 게 아니라 목표를 정하고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노년에 내가 원하는 삶을 그려보아야 합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불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보다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바꾸면 인생의 변화를 꿈꿀 수 있습니다. 불행의 시작은 운명에 굴복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남들처럼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한정 지으면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잘라내지 마세요. 행복한 노후를 위해 매사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불평불만이 없고 행복합니다.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면서 더 나은 삶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운명을 탓하고 굴복하는 마음을 버리고 나의 보폭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열정과 노력을 쏟아보세요.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당신에게 칭찬하면서 살아가세요. 그러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멘토와 배움이 없는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청년에게 삶의 멘토가 필요하듯 중년과 노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은 모든 것이 처음이라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에 멘토가 필요하지만 중년 노년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두렵고 막막한 노후가 불안하기 때문에 멘토가 필요합니다. 외로움과 고독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막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주위에 멘토가 있으신가요?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스승다운 스승을 만난다면 결과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선 사람들의 시행착오를 통한 경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면 굳이 돌아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 옆에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을 두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모방하지 않고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듯 노년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보며 내 삶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어떤 일에 익숙해지려면 시행착오라는 징검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그 징검다리가 눈에 보이면 나름대로 보폭을 조절해 가면서 어렵지 않게 건널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징검다리가 물속에 잠겨 있고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면 단 한 걸음을 뛰는 일에도 엄두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주위의 멘토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중년 노년의 나이일수록 더욱 멘토가 필요합니다. 본성이나 천성도 배우고 노력하면 누구나 바뀔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도 노력으로 바뀔 수 있다면 우리의 삶도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집과 독선을 버리셔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길을 묻지 않고 물에 빠지는 자는 얕은 지점을 묻지 않으니 망하는 사람은 독선을 좋아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독선이란 자기 혼자만이 옳다고 믿고 행동하는 일입니다. 말하자면 독선을 좋아하는 사람들 때문에
천하가 흔들리고 그들 스스로도 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누구에게도 삶의 의미를 묻지 않고 독선적으로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그러한 현상은 나이가 들수록 심해집니다. 그러다 인생 이막이 시작되면 불현듯 지난 시간에 대한 후회가 밀려옵니다. 옳다고 생각하고 달려왔는데 돌아보니 독선 때문에 스스로의 삶을 망쳐왔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기 생각과 관점이 언제든지 틀릴 수 있음을 받아들이면 비로소 자신의 관점을 좀 더 발전적이고 성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평생에 걸쳐 지속하여야 합니다. 만약 남은 삶을 진정으로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면 이제부터는 독선을 버리세요. 중요한 것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의미 있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독선적인 삶은 의미 있는 인생과 반대 지점에 놓여 있습니다. 독선을 버리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쓸수록 인생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남에게 엄한 마음을 버리셔야 합니다. 현명한 노인이라면 사람을 대할 때 노를 젓는 것처럼 너그럽게 포용해야 세상의 큰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군자라면 현명하지만 우둔한 사람도 받아들이고 지혜가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도 받아들이고 박식하지만 천박한 사람도 받아들이면서 모든 사람을 두루 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인생 철학에서 인생의 중년기에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간관계의 갈등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와도 갈등하지 않는 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상대방을 대할 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가시돋친 잣대가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둥글게 헤아려 줄 수 있는 아량이 있다면 어떠한 갈등이나 스트레스 없이 노후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다운 어른으로 들어서는 길목에서 조금 더 여유 있게 다른 사람을 바라본다면 그간 보이지 않았던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일 것입니다. 내 불행의 근원을 버리셔야 합니다.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을 멀리하고 내 행복의 근원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행복이란 무엇인가요? 사람마다 행복의 근원은 다릅니다. 가족이 있기에 행복한 사람도 있고 하루에 한 번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노후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내 행복의 근원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지금부터라도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삶을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과 내 행복의 근원을 찾아서 사는 것은 확실히 다릅니다. 만약 내 행복의 근원을 모른다면 갑자기 나에게 주어진 24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이것만 있으면 사는데 별 문제 없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라는 것이 있으면 세상 사는 보람이 생깁니다. 특히 인생 후반전에는 이런 행복의 대상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50살 이후에는 대개 자녀도 독립하고 온전히 나만의 삶을 꾸려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닌 나를 위한 행복한 삶을 시작하려면 지금부터 내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슴 속 응어리를 털어내세요. 누구나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배탈이 심하게 나도 언젠가는 장이 서서히 회복되는 것처럼 마음의 아픔도 시간이 흐르면 천천히 치유될 것입니다. 당연히 하루아침에 모든 감정을 털어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처를 품고 속으로 삼키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노후에는 가슴속 응어리를 조금씩 뱉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죽기 전에 한을 남기지 마세요. 이런 일이 있었으니 회복하는데 적어도 일주일은 걸리겠어라고 체념해도 좋고 그 일로 정말 상처받았어라고 푸념해도 좋습니다. 마음의 응어리가 지는 상황을 겪었다면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끔이라도 불평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마음의 해독, 즉 감정의 노폐물이나 독소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불만을 자꾸 말하면 안 됩니다. 말을 들어주는 상대방을 지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불만을 계속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의 상처가 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적으로 그 문제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내가 그 상처를 후벼파게 되는 것을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욕심을 버리셔야 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욕심. 쓰지도 못한 돈을 두 손에 꽉 쥐고 베풀지 못하는 욕심. 나와 맞지 않는 친구들과의 인연을 이어가야 한다는 욕심. 이런 쓸데없는 욕심들을 버리셔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말아야 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은 구분해서 인연을 맺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연을 맺도록 노력하고, 스쳐가는 인연이라면 무심코 지나쳐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과 헤프게 인연을 맺어 놓으면 쓸만한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대신에 어설픈 인연을 만나게 되어 그들에 의해 삶이 침해되는 고통을 받아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인연을 맺음에 너무 헤퍼서는 안 됩니다. 옷깃을 한번 스친 사람들까지 인연을 맺으려 하는 것은 불필요한 소모적인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 인간적인 필요에서 접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위의 몇몇 사람들에 불과하고 그들만이라도 진실한 인연을 맺어 놓으면 좋은 삶을 마련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무에게나 진실을 투자하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인연을 맺음으로써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해도 많이 당하는데 대부분 피해는 진실 없는 사람에게 진실을 쏟은 대가로 받는 벌입니다. 지금까지 만난 인연이 아까워서 친구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로에게 독이 되는 인연은 차라리 정리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잡지 못할 인연을 놓아주는 것도 지혜가 될 것입니다. 외롭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을 곁에 두지 마세요. 지루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버리세요. 지루함과 어울릴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요즘 많은 현대인들은 외로움과 지루함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질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50세 이후의 삶에서 지루함과 어울리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지루함을 참는다거나 지루하지 않도록 자극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루함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 지루함에 익숙해지는 것, 지루함을 더는 지루하다고 느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루함을 느끼는 대신 기쁨을 발견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혼자서도 시간을 실속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취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텃밭을 가꾸거나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악기를 배워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독서를 하는 것은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치매 예방도 됩니다. 여러 현인들의 지혜를 터득하며 즐거운 삶을 살아갈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도 있고 시대에 뒤처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년의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 나날을 보낼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시간을 실속 있게 보낼지는 바로 지금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요즘은 흔히들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사람이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50세는 겨우 반환점입니다. 여생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많이 남은 인생을 한숨만 쉬면서 보내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비참한 노후를 두려워하지 말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나가보세요. 행복한 노년을 위해 반드시 줄여야 할 것들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년의 삶을 어떤 이는 위기라 생각하고 좌절할 것이고 어떤 이는 이것을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행복한 노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